예, 안녕하십니까. 오프로입니다. 토요일인데요. 비가 좀 왔죠, 서울에는. 예, 잠깐 산책 갔다 왔는데, 날씨도 이제 완연한 봄인 것 같습니다. 그 옷 한 겹만 입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보통 금요일 날, 뭐 주식 고민하시지 말고, 뭐 기도하지 마시고, 그냥 주말에 푹 쉬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제가 좀 그러려고 그럽니다. 뭐 제가 공부를 좀 하고, 시장은 계속 보더라도, 실전에 이제 매매를 하진 않잖아요. 보통 주말에는. 그때 최대한 릴렉스해서 쉬시는 게 또 다음 주에 좀 또 제대로 또 주식을 볼 수 있는 그런 활기를 주거든요. 주말 푹 쉬시고 뭐 최대한 편안하게 한번 제가 시황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시장이라 말씀드렸잖아요. 한 3, 4주, 2, 3주 전에 제가 미국 좀 이제 뭐 전쟁 관련해서 러시아 디폴트라든지 FOMC 같은 것들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그 시황에서 크게 변하진 않았습니다. 지금 연준에서도 그렇고 세계 유명한 스탁들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투자 관련 전문가들도 그렇지만 요번에 이제 공급 사이클에 충격을 준 인프라 관련, 공급 사이클 쪽에 온 인프라 관련이 전 세계 금융을 상당히 많이 흔들고 있어요. 경제 전체를 사실 되게 불안하게 사실 만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맞게 포트도 꾸려야 되고요. 단기도 사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조건 막 사는 게 아니라 테마도 거기 맞춰서 저희가 매매를 좀 하고 종목을 좀 골라야 됩니다. 간단하게 이제 시장 얘기 드리고 이제 종목 관련을 좀 봐드릴게요. 제가 다우나 S&P 두고 나스닥만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금리 인상기고 이제 긴축기 QT가 올해 된다 그랬잖아요. 워낙 풀렸던 유동성이 좀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 인플레에 대항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되는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는 그런 시기다 보니까 금리 인상기에는 사실 가장 충격을 받고 안 좋은 게 성장주입니다. 한 십몇 년 동안 미국 성장주 나스닥 종목들이 워낙 심하게 잘 달렸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제가 유동성이 축소될 때 너무 올랐기 때문에 미국에 고밸류 되는 상황 이런 것들을 정치나 경제적으로 제가 조금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뭐 작년 말부터 나스닥 경계론 그 다음 연착륙 쪽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번에 3분기 3월달에 FOMC 끝나고 지금 나스닥이 반등을 지금 2주째 정도 주고 있습니다. 13,000포인트 깨졌다가 이때가 언제였죠? 3월 14일이네요. 딱 한 2주 정도 됩니다. 한 2주까지는 안 되는데 여기서 14,100까지 반등을 주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말씀드릴 때 14,000에서 14,500 정도가 이번 반등의 1차 저항선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경기가 좋다 그러면 그냥 치고 올라가면 돼요. 그냥 치고 올라가서 V자 반등 그런 걸 바랄 수 있지만 여전히 경계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 뭐 금리다, 유럽 전쟁이다, 그 다음에 지금 달러 인덱스, 뭐 여러 가지 글로벌적인 분위기를 보면서 제가 나름 조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여기서 더 안 좋아지려고 그러면 또 전쟁이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유럽 전쟁이 가장 큰 이슈다 보니까, 지금 전황도 사실 러시아가 사실 많이 고전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누가 확실히 이렇게 된다고 퍼센티지 높게 말씀을 할 수 있는 사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글로벌 상황, 경제, 정시 이런 쪽에 가장 큰 변수가 되고 있거든요. 누가 말해도 이제 2022년 블랙스완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4월이 되면 또 우크라이나가 파종기가 시작됩니다. 씨를 뿌려야 돼요.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에서 그렇지만 유럽에서는 가장 큰 곡창지 아닙니까? 밀 생산지고요. 그런 게 안 되게 되면 뭐 곡물가는 상당히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4월 달에 지금 러시아가 상당히 밀리고 있고 고전 중에 있지만 또 푸틴이 어떤 또 극악적인 극단적인 방법을 쓸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걸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뭐 그런 걸 다 보면서 지금 나스닥을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 나스닥 성장주 빅테크의 가장 대표적이었던 애플, 이번에 구글, 아마존, 테슬라, 금요일 날은 엔비디아까지 반도체 간만에 올라왔죠. 이런 것들 대표주들이 지수를 끌어올리면서 방등석 이어가고 있는데, 이번에 일단 이 제가 말씀드렸던 이 저항들을 돌파해서 바로 갈지 안 갈지를 좀 봐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같이 좀 올라갈 수 있어요. 외국인도 우리나라 좀 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뭐 그거는 제가 확률적으로 지금 말씀을 잘 못 드리겠어요. 그래서 여전히 조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여기서 만약에 전쟁이 혹시나 푸틴이 무슨 약간 애가 미쳐가지고 약간 이상해졌잖아요, 사람이요. 생각지도 못한 방법을 쓰게 될 때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되지만 장은 또 급락을 할 겁니다. 그 왕규는 제가 한 10% 정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생화학 무기라든지 핵무기에 대한 카드를 쓰는 거죠. 지금 열압력탄이라든지 백린탄 같은 아주 극강부도한 전쟁에서는 절대 쓰면 안 되는 무기들을 쓰고 있어요. 민간인 사상자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수만 명이 죽거나 다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시민이 가장 힘든 그런 상황인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또 얘기를 안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안 좋은 상황으로 더 악화가 된다 그러면 현금 비중 좀 더 늘릴 그럴 생각입니다. 뭐 또 거기에 관계되는 또 인플레 관련주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5월 4일 날이 FOMC이거든요. 제가 잠깐 정리를 해놨는데 여전히 인플레 상황이 심각을 하고, 자, 금리 인상이 5월달, 4월달 FOMC 없어요. 5월 초, 5월 4일 예정되어 있는 그때 50bp 인상을 한다고 지금 70% 넘게 지금 FOMC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연준은 계속 긴축을 하게 돼 있고, 뭐 밸런시트 축소하고 이런 것들은 인플레는 폼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은 전쟁 상황에 따라서 연준이 이 강약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전쟁이 좀 빨리 끝나거나 그렇게 되면 이런 부분이 축소돼서 긴축이 좀 줄어들고 금리 인상에 대한 강도가 줄면서 연준이 조금 더 비시하게, 덜 호기시하게 갈 수도 있겠죠. 그래 되면 장은 좀 더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고 이게 더 전쟁이 길어지든지, 뭐 지금 5월달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한 달 남았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이 서로 바라는 바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오래 좀 진행이 된다 그러면 4월 달에도 사실 그렇게 장이 좋을 거라 좀 보진 않아요. 올라가도 사실은 베어마켓 랠리죠. 그냥 베어마켓, 안 좋은 약세장의 랠리라 보는 겁니다. 단기 반등 정도. 잠깐 드렸고, 우리나라 코스피 기준으로도 지금 제가 2,800에서 2,600 사이를 이렇게 박스를 그려놨습니다. 이 사이에서 움직인다는 얘기죠. 여전히 베어마켓입니다. 약세장이에요. 작년 하반기부터 약세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더 안 빠지고 2,600 제가 받았고 말씀드렸잖아요. 횡보를 좀 하면서 분위기를 보고 있는 거죠. 여기서 미국이 더 어떻게 되느냐, 전쟁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전 세계 다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경제가 다시 약세장으로 더 가느냐, 횡보를 하다가 아니면 상승장을 도모를 하느냐, 이 기로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약세장에서는 사실 현금 비중이 상당 확보를 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 횡보장이라든지 상승 모색장 이런 것 때는 현금 비중을 줄이고 그 다음에 주식 비중을 늘려가고, 혹시나 강세장에 왔을 때는 그때 레버리 쓰셔도 돼요. 아직은 그런 데까지는 아니니까, 그죠? 여전히 현금 한 20% 정도는 적당합니다. 뭐 금액 많은 분들은 뭐 30%도 괜찮아요. 여전히 지수와 대형주가 힘든 장세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사실 몇 개 종목이 올라오고 있지만 여전히 거의 대부분이 힘들어요.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자, 개인 시종 비중 적어놓은 거는 뭐냐,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나아요. 워낙 미리 많이 빠졌었고 개인들이 지금 뭐 테마주 이런 것들 치고받고 하기 때문에 조금은 코스피 대형주나 이런 것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나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종목을 제가 종목명은 제가 거론을 못할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 올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봤을 때 앞으로 경기가 좋아진다, 전쟁이 위기가 조금 사그라들고 어쨌든 미국의 대형주들 실적 살아있는 것들이 다시 살아서 조금 좋아진다고 보면 이 경기 쪽에 그런 종목들이고요. 여전히 유럽이 러시아가 오래 갈 거다, 이 푸틴이 이 미친 짓을 좀 더 오래 할 것 같다, 이래 되면서 사실 여전히 인플레가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글로벌 경제에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정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인플레 관련주를 사놔야 되겠죠. 유가 관련주, 곡물 관련주, 수산물, 얼마 전에 올랐다 빠졌지만 비칠금속이 뭐 니켈, 구리 같은 것들인데, 자,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게 건설주 있죠. 제가 하나 금요일에 사드렸습니다. 원전을 샀다 팔았고요. 로봇도 하나 있죠. 인플레 쪽에서는 지금 비철금속 2개를 넣어놨어요. 제가요. 유가나 곡물은 그때 팔은 적 있죠. 자, 그리고 중립은 뭐냐면 단기로 이 전쟁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미국 나스닥이라든지 그다음 우리나라 정시 성격이 많이 바뀔 거예요. 그죠? 하지만 그거 상관없이 저는 방산주는 좋게 봅니다. 러시아 휴전 한다 하더라도 신냉전 시대 이런 것들이 섣불리 좋아질 수가 없어요.
세계는 완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보시면 됩니다. 인플레도 살짝 꺾일 수 있겠지만 여전히 글로벌 경제가 안고 가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정신은 뭡니까? 가장 빨리 변동성 있게 파박파박 움직이잖아요. 혹시라도 지금이라도 휴전 얘기가 나오면 방산력이 빠져요. 인플레 주식도 급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기나 인플레 쪽에 포트를 가져가지만 전쟁을 가장 열심히 봐야 돼요. 이쪽에서 혹시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 포트 한 개를 다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안 되면 날려야죠. 네, 그렇게 가져가셔서 제가 2개를 가져가고, 대신에 방사는 제가 중기주로 드렸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혹시나 전쟁에 좋은 소식이 나온다 그러면 한번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이제 2차 매수 드릴 거예요. 1차 매수밖에 안 했죠. 자, 코인은 그냥 꾸준히 갑니다. 코인은 꾸준히 가요. 지금 러시아가 가스나 뭐 자기 유가 구입을 할 때 루블을 쓰라. 그 다음에 러시아가 알게 모르게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또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경제 석학들이 그렇게 보는 데가 많습니다. 여러분, 유로 전쟁을 통해서 비트코인의 자산 가치 이런 것들이 입지가 좀 더 높아졌다 보시면 돼요. 사실 작년에 중국에서 비트코인 전반적으로 다 삭제를 시키고 채굴한 업자들 처벌을 하고 해서 거기서 말하는 해시코드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파워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중국이 사실 1등이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미국으로 넘어왔습니다. 미국에서는 사실 금융이나 이쪽 패권을 절대 놓칠 수가 없죠. 그 요번에 부랴부랴 사실은 파월도 이 파월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를 했고, 실제로 이제 재무부 장관인 옐런 누님도 지금 계속 이 코인 쪽을 좋게 말을 하고 제도화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은 뭐 테슬라 같은 일은 마이크로 스트래테지 이런 애들이 기업들이 들어왔던 코인들의 기관 유입장이라 본다 그러면, 올해는 아마 실제로 금융기관이 들어오고 있어요. 미국의 굴지에 IB들이 들어오고 실제로 재무부가 관심을 가지고 규제화시키고, 규제가 나쁜 게 사실 아닙니다. 이게 시장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체계화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은 자유의 나라지 않습니까? 뭐 자유롭게 다 좋지만 어떤 시장 내에서 소비자나 이 투자자 보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코인은 점점 자산으로서의 모양을 갖춰간다 보시면 됩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4만 달러 밑에 있다가 뭐 4만 2천, 4만 4천까지 반등을 주고 있죠. 지금 그리고 보시나 모르겠지만 알트코인들이 지금 서서히 움직임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세금을 낸다 하더라도 작년 상반기에 갔던 그런 알트장이 안 온다 하더라도 점점 작년 말 올해부터 비트코인의 움직임은 견고해지고, 실제로 이제 코인 거래소 수익들은 거래대금 늘고 있다는 걸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인 쪽은 이 전쟁과 상관없이, 단기 이슈인 전쟁과 상관없이 포트를 가져갈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갖고 있던 중기, 단기, 그 다음에 종목의 특징이 경기로 보는 거냐, 인플레 쪽 보는 거냐, 중립 보는 거냐, 이거에 따라서 제가 나눠드렸는데, 최소한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이 많은지는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갖고 있는 이 3가지 테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어떤 단기적으로 어떤 전쟁 상황에 따라서 제가 매매를 가져갈 겁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바로 대형 주장이 오진 않을 것 같아요. 예,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반도체 하나 2차전지 얘기도 좀 보고 있는데, 저희도 2차전지 하나 있죠, 중기주에. 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 전황이라든지 이런 금융적인 상황을 보면서 매매를 계속 가져갈 거예요. 시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시장에 맞춰서 저희는 매매를 합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현금 비중이라든지 시장이라든지 이 테마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주시고, 시장을 보면서 계속 제가 같이 투자를 같이 하실 수 있게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푹 쉬시고요. 뭐 혹시 특별한 또 이슈가 있으면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